다음에 미국의 어느 회사 주차장을 지나가게 된다면 한번 재미있는 일을 해보세요. 건물을 보지 마세요. 회사 로고도 보지 마세요. 대신 주차된 차량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픽업 트럭을 찾아보세요. 태양빛까지 반사할 정도로 번쩍이는 크롬 장식, 하늘 높이 들어 올린 서스펜션, 출퇴근 정체 속에서 괜히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달아놓은 LED 바, 그리고 20년 전 많은 미국인들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가격보다 더 비싼 트럭. 그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저 차의 주인은 누구일까? CEO일까? 수석 부사장일까?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회사 주차장에서 가장 비싼 차량은 오히려 회사에서 가장 적게 버는 사람들 중 한 명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5만 5천 달러인 사람, 연봉 6만 5천 달러인 사람, 7만 5천 달러짜리 픽업 트럭을 몰고 출근하지만 자신의 연봉이 차량 가격보다 낮은 사람. 반면 정말로 그런 트럭을 아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줄 떨어진 곳에 중고로 산 4년 된 SUV를 조용히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차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투자 계좌가 커지는 걸 보는데 더 바쁩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패턴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마트에서도, 당신 동네에서도 가장 큰 트럭은 거의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전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돈의 계산법, 자동차 산업이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단 한 번의 소비 결정이 그것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정적 피해를 남기는지까지. 제 이름은 헨리입니다. 우선 숫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현대식 픽업 트럭을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계산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실제로 계산해 본 적조차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그들은 단지 월 할부금만 알고 있습니다. 딜러 직원이 보여주는 숫자, 그리고 뇌에 남는 유일한 숫자. 그 외의 모든 것, 총비용, 이자, 보험료, 기름값, 감가상각은 전부 일부러 외면하는 안개 속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의 평균 가격은 이미 5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옵션, 가죽 시트, 첨단 기술 패키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견인 기능까지 넣으면 보통 6만 5천에서 8만 달러 수준이 됩니다. 디젤 풀옵션 모델은 9만 달러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6만 5천 달러짜리 트럭을 예로 들어봅시다. 희귀 모델도 아닙니다. 초호화 차량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도로에서 흔히 보는 수준의 트럭입니다. 구매자는 5천 달러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사실 이것도 꽤 후한 편입니다. 요즘은 계약금 없이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대출금은 6만 달러. 현재 미국 자동차 대출금리가 약 6.5%에서 8% 수준이고 72개월 할부라고 가정하면 월 납입금은 대략 1,030달러에서 1,070달러 정도가 됩니다. 매달 1,000달러가 넘는 돈. 하루 9시간 동안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 하나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월 할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연간 유지비를 계산해 봅시다. 6만 5천 달러짜리 트럭의 보험료는 40세 이하 기준으로 거주 지역과 운전 기록에 따라 월 250달러부터 400달러까지 정도입니다. 중간값으로 월 300달러를 잡아보죠. 연간 3,600달러입니다. 다음은 기름값입니다. 현실에서 대형 픽업 트럭은 광고 브로셔처럼 좋은 연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급가속, 매일 출퇴근까지 고려하면 보통 15mpg부터 18mpg 수준입니다. 연간 15,000마일을 운전하고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5달러라고 가정하면 연료비는 약 3,500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면 일반 세단은 연비가 30마일당 갤런 정도라서 절반 수준만 듭니다. 즉, 트럭을 타는 것만으로도 매년 기름값을 약 1,750달러 더 쓰는 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공기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픽업트럭 적재함은 95%의 시간 동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훨씬 비쌉니다. 트럭 타이어 한 세트는 $800부터 $1200까지, 세단은 보통 $400부터 $600까지 수준입니다. 브레이크도 더 비싸고, 오일 교환도 더 비싸고, 보닛 아래 모든 부품이 더 크고, 더 무겁고, 수리비도 더 많이 듭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1800를 잡아봅시다. 이제 전부 더해보겠습니다. 연간 할부금만 $2600, 보험료 $3600, 연료비 $3500, 정비비 $1800, 등록비 및 기타 비용 $500, 총합은 연간 $22,000입니다. $22,000. 차 한 대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매달 약 $1833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연봉 $60,000 수준, 픽업트럭 구매자들에게 매우 흔한 소득 수준의 사람에게 이것은 세전소득의 37%가 차량에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내기도 전에 자신이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연봉 $60,000인 사람은 보통 매달 약 $3,800 정도를 손에 쥡니다. 그중 트럭이 $1,833를 가져갑니다. 남는 돈은 $2,00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집세, 식비, 공과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보험, 옷값,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투자는, 자산 형성은, 그런 개념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었던 재정적 여유를 픽업트럭이 전부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만약 그 연간 $22,000가 감가상각과 기름값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대신 연평균 8% 수익률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10년 후 약 $340,000, 20년 후 $1,000,000 이상, 30년 후 약 $2,750,000. 이것이 바로 픽업트럭의 진짜 가격입니다. $65,000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만들어지지 못한 $2,750,000의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대출금, 보험료, 기름값, 유지비로 들어간 모든 돈은 복리로 불어날 기회를 영원히 잃기 때문입니다. 차량 판매 영수증에는 $65,000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 영수증에는 $2,750,000가 적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자동차 딜러는 절대 그 두 번째 숫자를 차량 유리창에 붙여놓지 않겠죠. 이쯤 되면 이렇게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일 때문에 트럭이 필요해. 좋습니다. 당신이 건설업자이거나 농장주이거나 조경업자이거나 실제로 트럭을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장비를 끌고 자재를 싣고 매일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은 당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워크트럭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그건 노동 도구입니다. 화려한 크롬 패키지도 필요 없고 고급 가죽 시트도 필요 없고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대로 작동하는 차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짜 워크트럭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나머지 70%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형 픽업트럭 소유자의 약 70%부터 75%까지는 트레일러를 거의 끌지 않고 의미 있는 화물을 싣지도 않으며 오프로드도 하지 않고 적재함 역시 1년에 몇 번 홈디포에서 물건을 사오는 정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럭을 소유해야 할 기능적 이유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트럭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상입니다. 그리고 그 의상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다면 왜 연봉 $60,000를 버는 사람이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은 $65,000짜리 트럭 구매 계약서에 기꺼이 서명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움직이는 건 더 이상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자신들의 일을 정말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윤리적으로 훌륭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율 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픽업 트럭 광고는 오래전부터 단순히 이동 수단을 판매하는 걸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판매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픽업 트럭 광고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산, 비포장도로, 건설 현장, 그리고 거의 항상 등장하는 한 남자. 강인하고 터프하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남자. 그 트럭은 단순히 그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숲속에서 혼자 통나무집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현실에서는 그 손이 하루 8시간 동안 사무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자동차 업계는 수십 년 전에 이미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트럭의 기능 때문에 트럭을 사는 게 아닙니다. 트럭이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이미지 때문에 트럭을 사는 겁니다. 그 차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나는 세단 타는 사람들과 다르다. 세단은 지루한 사람들의 차다. 세단은 약해 보인다. 세단은 평범하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그리고 이 트럭이 그걸 증명해 준다.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일부가 되는 순간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자아를 두고 가격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남성성을 표현하는데 굳이 $30,000 더 비싼 모델이 필요할까? 구매 결정이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학은 즉시 방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실제 총비용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내실 생각이세요? 그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출할 수 있으신가요? 또는 현실적인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저 단순히 묻습니다. 매달 얼마까지 감당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그 숫자만 얻는 순간 나머지는 전부 조정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간, 이자율, 선납금, 보상 판매 차량 가격, 모든 것이 월 납입금이 괜찮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조작됩니다. 당신이 월 $900 정도는 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좋습니다. 그들은 대출 기간을 84개월까지 늘릴 겁니다. 기존 차량의 마이너스 잔존가치까지 새 대출에 끼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이 $900로 보일 때까지 모든 숫자를 비틀고 또 비틀 겁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지불 금액이 $95,000가 되더라도 말이죠. 월 할부금은 일종의 금융 마술과 같습니다. 미래의 재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결정을 그저 감당 가능한 수준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95,000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느끼는 건 오직 $900입니다. 그리고 $900는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 대출 기간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함정이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 대출은 보통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였습니다. 3년에서 4년. 하지만 지금은 72개월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84개월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96개월 대출까지 제공합니다. 감가상각되는 자산 하나를 위해 8년 동안 할부금을 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출 기간을 길게 늘리면 월 납입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65,000짜리 트럭의 월 납입금은 $1,500 수준에서 약 $950 정도로 내려갑니다. 숫자가 훨씬 숨 쉬기 편해 보입니다. 구매자는 안심합니다. 딜러는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적어도 처음 몇 달 동안은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5,000짜리 트럭은 쇼룸을 벗어나는 순간 가치의 약 20%를 잃습니다.
첫 해가 끝나면 차량 가치는 약 5만 2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3년 후에는 아마 3만 8천에서 4만 달러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84개월 대출에 금리 7%라면 어떨까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약 4만 2천에서 4만 4천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즉, 실제 차량 가치는 3만 8천 달러인데 당신은 여전히 4만 4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6천 달러입니다. 네거티브 에쿼티. 자산 가치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차를 팔 수도 없습니다. 차액을 자기 돈으로 메우지 않는 이상 말이죠. 차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마이너스 금액을 새 대출에 합쳐 넣어야 하니까요. 즉, 다음 차량은 바퀴가 딜러 매장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마이너스 6천 달러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네거티브 에쿼티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업계가 평생 고객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충성심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 속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빚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큰돈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더 쉬운 선택을 합니다. 계속 대출을 이어갑니다. 기존 빚을 새 대출에 계속 합칩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더 깊게 팝니다. 저는 실제로 1만에서 1만 5천 달러의 네거티브 에쿼티를 여러 차량 구매 주기 동안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트럭의 값을 계속 갚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유령 할부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빚. 몇 년 전에 사라진 차량의 재정적 잔재가 지금의 대출 속에 여전히 숨어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달 순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딜러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거티브 에쿼티 루프는 고객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은 결국 시스템에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팔 수도 없고 쉽게 조기 상환할 수도 없고 간단히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캡처드 오디언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숫자가 이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사회적 압력은 왜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 사회, 특히 시골, 교회, 노동계층 문화권에서는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증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부족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은 세단이나 오래된 차를 몬다는 건 단순히 다른 차를 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지위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직장 동료도 트럭을 몰고, 이웃도 트럭을 몰고, 아버지도 평생 트럭을 몰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트럭 이야기를 하는 환경 속에서 혼자 혼다 시빅을 타고 나타난다는 건 단순히 차종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엄청난 심리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색함이 생기고 사회적 마찰이 생기고 아무도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이제는 트럭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 그 말을 편하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차를 유지합니다. 계속 매달 1,800달러를 냅니다. 계속 재정적 손실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차급을 낮추는 것의 사회적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재정적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소비가 자신의 미래 재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이자율도 아닙니다. 감가상각 곡선도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재정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마치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일종의 멤버십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카드를 해지하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햇빛 아래 번쩍이는 7만 5천 달러짜리 픽업 트럭을 보게 된다면 크롬 장식으로 뒤덮이고 높게 리프트업 되어 있고 마치 미국식 자유.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 트럭을 보게 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반드시 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아주 정교하게 광택 처리된 재정적 압박입니다. 7년 할부, 7년 이자, 7년 감가상각, 현재의 이미지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7년. 반면 그 트럭을 정말로 아무런 재정적 타격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전히 다른 차를 타고 있습니다. 몇 년 된 SUV,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토요타, 누구에게도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않는 평범한 차량.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실제 비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 돈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걸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것을 굳이 보여주고 싶은 욕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차가 자신을 대신해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 계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크롬 장식이나 LED 조명, 84개월 대출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자유 속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인상 주기 위해 소비하는 것들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 할부금을 갚으며 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픽업 트럭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성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은행의 장기 고객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주차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차량이 가장 조용한 은행 계좌를 숨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차량이 그 뒤에서 조용히 거대한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내 눈치채지 못하는 재정적 함정을 피하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저는 헨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의 비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